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 한번 보시면 화면이 작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다 들어오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자, 보세요. 시장에서 시장이 있어요. 항상 시장이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시장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전제돼서 저희한테 주어져요. 이 시장에서의 참여자 중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즉 반경쟁적 행위라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행위 주체의 존재만으로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시장 주체들 중에 행위로 인해서 시장 경제 질서가 교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경우는 이 주체 쪽을 주로 보았어요. 이 주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자라면 시장에서의 반경쟁 질서를 형성할 수 있고, 얘네들이 지배주주 회사라면, 또 기업 결합이라면, 또 얘네들이 또 부채나 자본금에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이라든지 상호 부채 보증 제한 기업이라면 이런 기업들 자체로 시장의 반경쟁적 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경우였어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어떤 경우냐? 이런 시장 진입자가 또는 시장의 주체가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 경우가 지금부터 공동행위 규제예요. 공동행위 규제? 공동행위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런 행위자가 다수인 것을 전제로 하겠죠? 그러니까, 자, A와 함께 이제 누가 있다? 자,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자, A와 함께 B라는 자가 공동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의 대상은 누가 될 수 있다? 소비자가 될 수 있고 경쟁자나 다른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대상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해서 공동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교란시키고 경쟁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공동행위 규제잖아요. 공동이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동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 공동이라는 행위. 자, 우리가 법에서는 행위를 볼 때 항상 뭐냐? 우리가 민법에서도 의사 표시라는 걸 배웠죠. 의사 표시가 있어요. 의사와 표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또 의사의 전제는 뭐다? 인식이에요, 인식.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인식. 이게 행위의 발전 과정이에요. 외부로 표출될 때 발전 과정. 인식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고 마음을 먹어야 돼. 의사를 가져야 되죠? 마음 먹은 걸 행위하죠. 표시하죠. 자, 요거예요. 자, 요걸 왜 하냐? 얘네들이 공동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공동으로 할 때 공동의 인식, 공동의 의사, 공동의 표시가 있어야 되냐? 즉 공동으로 하려는 행위 자체 말고 공동의 의사의 합치, 표시가 있냐? 의사가 있냐? 인식이 있었냐? 요 사이에 공동의 의사의 합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래서 공동행위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공동의 행위를 하려는 의사의 합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의사의 합치는 뭐예요? 의사의 합치. 의사를 통해서 합치된 내용을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제로 인식해야 되고. 자, 그러면 가장 완벽한 형태의 공동의 의사의 합치는 뭐다? 의사 표시가 다 있는 거예요. 인식도 있고. 근데 어느 한편에서는 인식만 있거나 아니면 의사만 있거나 아니면 표시만 있거나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표시만 있는 건 없어요.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식 없고 의사 없는 표시가 있다. 그거는 반사작용이라고 했고 식물인간이 마치 탁 떠들이면 무릎에서 반사작용을 하듯이 그건 의사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얘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다시 정리하면 뭐다? 자, 공동행위로 시장에서의 상대방을 통한 경쟁, 질서, 교란 행위가 성립되려면 그런 공동행위를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의사의 합치가 없는 행위들은 이 둘에게 공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또 함께 공동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전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공동, 교란, 시장, 경제 질서, 교란 행위를 하려는 의사의 합치. 이게 중요하다. 얘 계속 반복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A와 B의 의사의 합치. 자,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공동행위 의의. 자, 공동행위. 공동. 의사합치에 따른 행위.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행위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132페이지. 자, 공동행위란 이게 바로 카르텔이죠. 카르텔. 자,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이게 뭐예요?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 여기죠. 의사의 합치의 방법. 결의, 협정, 계약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자, 이 부분이에요. 이거 어떤 공동행위를 하냐? 자, 상품 용역의 가격, 거래 조건, 거래량, 상대방 또는 거래 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진 거 이해 가시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읽으시면 되고요. 자, 132페이지. 자, 공동회의 정당한 사유와 반경제성. 1번 공동회의 정당한 사유. 이게 뭐예요? 항상 우리가 전에도 본 것처럼 시장에 대한 시장 주체의 행위는 시장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도 되고 마이너스 요인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준은 뭐다? 경쟁성 제고냐? 경쟁성 약화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회의 정당한 사유, 즉 경쟁성을 제고한대요. 쭉 읽으시면 되고요. 133페이지 공동회의 반경쟁적 효과. 이건 경쟁성을 해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당한 공동회의 금지. 자, 우리가 계속 이제는 행위에 대해서 볼 텐데 이제부터 행위 측면에 했어요. 행위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법이라고 추정되는 행위. 또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행위.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야? 적어도 부당한. 위법 사유에서 부당한이 낮은 단계니까요. 적어도 부당한 행위해야지 금지되는 거예요. 아무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부당한. 그래서 부당한에 대해서 부당한이라는 건 가치 개념이잖아요. 또 정당하다는 것도 가치 개념이고 이런 가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치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다 다르면 어떻게 공정위에서 규율을 하고 일괄적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 개별화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학습하는 거고. 자, 133페이지 부당한 공동회의 금지. 자, 133페이지 부당한 공동회의 금지 그 타이틀 바로 아래 두 번째 줄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네요. 공동으로 시장 교란행위, 시장 경제질서 교란행위는 엄청 많을 수 있겠죠. 다양할 수 있겠죠. 그거 다 제한할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부당한 행위는 가치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 개념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제한하게 되면 대려 반경쟁적이 돼버려요. 왜? 관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경쟁이 사라지게 돼요. 오히려
경쟁을 보장하려다가 되려 경제가 되기 때문에 반경쟁적이 되어버려요. 따라서 이런 제한하는 사유들을 한정한 거예요. 열거한 거예요. 한정 열거됐다. 그럼 뭐죠? 외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외워야 된다. 이게 이제 객관식이나 뭐 이런 시험에 나오면 항상 한정 열거는 뭐예요? 한정되고 열거돼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외워라 이 말입니다. 자, 103제 부당한 공동의 의의. 자, 의의가 법 제19조 1항 나와 있대요. 13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 공동의 의사의 합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계약, 협정, 결의,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가시죠? 자, 그 유형으로는 아까 유형으로 해서 한정적 열거를 했어요. 유형적, 한정적 열거. 자, 따라서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유형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2번. 자,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나 뭔가를 공급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된대요? 가격 결정 유지 변경 행위. 이걸 단정적으로 가격 협정. 뭐를? 가격을.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는데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대금 등으로 쭉 해서 거래 조건 협정. 가격 협정도 사실은 거래 조건 협정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특별히 가격 협정은 그 위법성이 추정될 수 있고 중하기 때문에 별개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거래 조건 협정. 3번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 제한이 거래량 제한 협정. 거래량 제한 협정. 자, 그리고 네 번째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 제한하는 시장 분할 협정. 자, 다섯 번째 설비 제한 협정. 여섯 번째 상품의 종류 및 규격 제한 협정. 그리고 7번 회사 등의 설립. 8번 기타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좀 쉽게 이해하게 되면, 자, 우리가 뭔가 제품을 매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매한다 그러면, 자, 매매는 어떻게 돼요? 팔매자에 살매자잖아요. 팔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물건을 자, 매매잖아요. 자, 여러분들 쌍무계약 그런 거 들을 텐데 쌍무가 뭐예요? 상대방이 둘 다 서로 채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매매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만약에 매수인이 A고 여기 갑이라고 그럽시다. 갑이고 매수인이 을이라고 그러면, 자, 매도인은 쌍무 중에 한쪽에 채무가 있대요. 무슨 채무? 물건을 공급할 채무. 자, 을은 매수인이니까 무슨 채무가 있어요?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게 대가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 여기 돈에 대한 거죠. 돈을 지불해야 되죠. 얘는 물건을 지급해야 되죠. 물건을 지급하려면 생산 설비에 대해서 뭔가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죠.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면 물건 자체의 량을 조절할 수 있겠죠. 또 물건의 규격을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물건 자체의 량이라고 봅시다. 자, 물건 자체의 규격, 자, 물건 자체를 만드는 설비, 또 가격이라고 봅시다. 또 이 외에 거래라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있겠죠. 거래 조건. 자, 그 다음에 8가지인데 저희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요 단순한 거래 조건을 떠나서
이런 거래들이 여러 개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시장을 형성하겠죠. 그런 시장을 분할한대요. 시장 분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시장을 분할하다가 이 시장 자체를 아예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갑을병에서 병이라는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요게 이 시장에서의 거래 행태를 단순하게 도식하면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런 형태를 시장에서의 거래 형태를 합의를 통해서 자, 합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규율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자, 여기서 단순한 거래 형태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값이 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을이 매수인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값을 치러야 되고 얘는 물건을 공급해야 돼요. 자, 요 도식화된 내용에서 자, 공동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지배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133페이지입니다. 자, 133페이지. 자, 1번.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래요. 가격 협정. 협정을 통해서 가격을 조절하고 유지하고 변경한대요. 뭐, 가격.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여기. 가격 1번. 자, 그리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대금 등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자, 거래 조건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죠? 자, 가격 외의 거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빼놓은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이에요. 가격 자체가 아니라 가격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은 거래 조건에 해당돼요. 이해 가시죠? 가격 자체냐, 그 외에 가격의 지급 방법이나 대가의 지급 방법이냐가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그 다음에 생산량 제한협정. 자, 생산량 제한협정. 여기 보시죠? 물건 있는데, 물건 자체의 양을 제한한대요. 자, 3번. 잘 보이시는지 염려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 상대방을 제한하는 시장 분할 협정. 자, 이런 거래 행위를 일정한 시장 지역적으로 또는 상대방으로 나눈대요. 그게 시장 1, 2, 3, 4입니다. 자, 시장 분할 협정이에요. 자, 그리고 5번. 생산 용역의 거래를, 즉, 상품에는 용역과 물품이 있는 거예요. 상품 뭐예요? 추상적인 용어예요. 상품. 내가 파는 거예요. 뭘 팔아요? 용역과 물품. 그래서 상품의 종류 및 규격 제한 협정. 상품에 여기 있네요. 1, 2, 3, 4, 5네, 5. 자, 5번. 자, 물건 자체의 규격 또는 종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7번.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등을 설립하는 회사 설립 등의 행위. 자, 여기 있네요. 을인데, 자, 소비자잖아요, 을은? 근데, 여기를 좀 다시 할게요. 자, 갑이 병과 합의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각각의 거래 행위 중에 부분을 협정을 통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협정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합치해서 아예 어떻게 돼요? 갑을 병정이니까 여기 정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정의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게 7번입니다. 자, 8번.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 여기까지 보시죠. 판서가 좀 지저분한데 이것 좀 개념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A, B인데 여기서 거래 질서를 다시 예를 들자면 병과 갑이라는 개별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의사합치를 통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자, 그 거래 질서를 규제하는 방법이 8가지예요. 8번 기타를 통해서 8가지인데 구체적인 데는 7가지겠죠. 자, 보면 자, 매매를 가정할 때 자, 매수인 쪽의 가격 자체를 또 가격 외의 거래 조건을 또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수량을 또 1, 2, 3, 4 6이 설비 조절이죠. 자, 6 설비를 또 규격을 또 이런 거래가 행해지는 시장 즉 상대방이나 지역을 분할하는 거예요. 또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정을 맺는 거예요. 시장을 아예 갑과 병이라는 공동행위를 하는 자들끼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7가지라는 거. 5, 6이 바뀌었네요. 이게 규격 등의 제한이 6이고, 자, 이 설비 제한이 5입니다. 설비 등에 대한 규격. 자, 이 그림이 작아서 그런데 이거 꼭 가지고 있으면 편해요. 도시까지 기십시오. 나중에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자, 2개의 회사의 의사합치를 상정하고 1단의 거래행위, 즉 매매를 상정하고 물품을 공급받는 자를 상정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얘는 가격을 치는데 가격에 대한 협정, 가격 외의 거래 조건에 대한 협정, 그리고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수량 등 협정, 그리고 규격에 대한 협정, 또 설비 제한의 협정, 또 아예 의사에 합치 있는 공동행위자들끼리 영업양도나 또는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협정. 자, 요 그림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좀 크게 깨끗하게 좀 가지고 계십시오. 제가 그림을 참 많이 그려드려요. 제가 또 인식할 때도 그렇고. 왜 그림으로 하냐면, 현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도 피사체가 하나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걸 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왜냐면 글은 다 그 자체마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 별개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도 개념적으로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좀 가지고 계십시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각각의 행위들, 또 규제 절차 보겠습니다. 자, 134페이지입니다. 자,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요건. 자, 이 성립 요건 별표시입니다. 자, 중요해요. 자, 첫 번째 그래프. 자, 이때 공정거래법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에 일치한 실행이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뭐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런 부당한 공동행위 자체, 아까 거래질서 뭐 7가지, 8가지 우리가 봤죠? 이게 시장에서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의 공동행위자끼리 의사의 합치. 그 합치만 있어도 이 행위 때문에 규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 의사의 합치의 대상들은 아까 8가지 봤어요. 그런 행위들을 의사의 합치로 하고자 했지만 시장에서 실제로 행해지지 않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규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시죠. 자, 이런 의사의 합치가 규제의 대상이 되려면 또 요건이 있대요. 자, 첫째, 이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 이상의 사업자 A, B 보이시죠? 법적 19조에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하기로 하여야. 하기로 하여야요.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위를 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둘째, 그것이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기로 한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기로 한 행위 자체가 시장에서 부당한 것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형태. 요 의사협체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중요해요. 자, 중요하고 여기 끝에 보니까 여기서는 경쟁 제한성과 의사의 합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행위 유형에 대해서 뒤에 살펴본다. 그렇죠? 자, 1번 경쟁 제한성. 자, 경쟁 제한성 쭉 보시면 되고, 자, 135페이지. 135페이지 세 번째 줄 먼저 관련 시장을 확정해야 한다. 뭐든지 관련 시장이 관련 시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쟁 제한성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136페이지 의사의 합치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시장에서의 행위를 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 자, 의사의 합치 쭉 보시죠. 의에서 두 번째 줄, 의의 두 번째 줄, 공식적 의사의 합치보다 다소 넓은 의미.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즉 공동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들 간의 의견의 일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까 뭐랬어요? 인식이 있고 의사가 있고 표시, 즉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그랬죠. 의사뿐만 아니라 인식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방법은 뭐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떤 방법이 열린 개념입니다. 자,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외형 뭐죠? 의사표시에서 표시가 있다고 하여 즉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왜 합의는 말 그대로 외형과 함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 사이 의사 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외형만, 즉 표시만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의사.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 의사를 추단할 만한 여기서는 의사 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합의 입증, 합의 내면적인 거죠.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이 합쳐되니까 주로 내면적인 요소가 크죠. 이걸 어떻게 입증하기가 쉽겠어요. 특히 이 합의가 명시적, 묵시적일 때 특히 어떻게 입증했어요. 자, 이런 묵시적일 때 어떤 식으로 이런 의사 합치를 입증할 수 있냐? 137페이지. A, B가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정보 교환 발표입니다. 정보 교환. 자, 판례 137페이지 위에 판례예요.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 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정보 교환. 그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촉진하거나 담합의 실력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세 줄 별표입니다. 정보 교환은 뭐다?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단합을 촉구하거나 단합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대요. 137페이지 두 번째 판례. 자, 이번에는 A, B가 아니라 B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C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C도 이런 합치, 의사의 합치에 영향을 받냐? 부당한 공동행위로 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에 영향을 받나? 받을 수 있대요. 자, 영업 양수의 경우에요. 137페이지 두 번째 판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영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의 합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자, 됐죠? 끝에 부당한 공동회를 유지, 계속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해 가시죠? 명시적으로 B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C는 A와 합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영업을 양수한 C가 그 합의 존재를 알면서도 받아들였대요. 그럼 무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합의 종료. 자, 합의를 했으면 합의라는 건 뭐예요? 합치잖아요. 의사의 합치. 의사의 합의가 안 되면 뭐 종료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자, 138페이지. 자, 138페이지의 첫 번째 판례의 세 번째 줄. 부당한 공동회의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자, 그 아래줄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생산량, 판매량 수준을 되돌리는 등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 자, 아까도 의사의 합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의 합치와 함께 합의라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행위가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의사뿐만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의 추정 138페이지. 자, 문제되는 행위가 있어요. 1번. 이게 얘네는 이걸 동조적 병행행위라고 하는데 의식적 병행행위라는 거예요. 의식적 병행행위. 병행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내가 거기에 끼지는 않았지만 우리 철로를 생각해보세요. 철로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근데 그게 병행에서 쭉 이어진다고 하죠. 병행은 하나는 아니에요. 즉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동일한 건 아닌데 마치 그 동행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병행. 자, 이해 가시죠? 자, 여기 의사의 합치 보여요, 여기. 근데 병행행위는 뭐예요? 이 의사의 합치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근데 이 의사의 합치와 비슷한 행위를 병행, 이 행위의 의사의 합치로 인한 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병행행위예요. 자, 이런 병행행위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런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138페이지 판례, 아래 판례입니다. 과점 시장에서는, 이거 보면은, 자, 과점 시장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몇몇이라고 했어요. 몇몇이 있다 보니까, 아니, A, B, C가 있어요. A, B가 보니까, 이 새끼들 비슷하게 가격, 아까 그 8가지 조건들을 비슷하게 동조적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동사항을 과점 몇몇 안 되니까 C도 금방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점 시장에서는 내가 그 의사합치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A, B와 직접 의사합치라는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몇몇 안 되는 즉 A, B의 행위의 변동을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맞춰서 쟤네가 가격을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거래 조건을 변동시키면 변동시키고 이런 동조행위를 하기가 더욱 쉽겠죠.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139페이지. 자, 그러니까 과점 시장에서 몇몇 흐이 시장에서는 그런 의사의 합치가 없더라도 그런 행위를
병행적으로 하기가 쉬우니까 어떻게 돼요? 되려 쉬우니까 의사의 합치 자체를 추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9페이지 두 번째 줄 추가적인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가격 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해 가시죠? 야, 나는 몇몇의 시장, 즉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눈치 봐서 이렇게 같이 올리고 내린 거지. 내가 A, B와 직접적으로 의사의 합의를 본 게 아니야. 따라서 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게 아니야. 이런 의미거든요. 즉, 직접적으로 A, B와 의사의 합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행행위가 있더라도 그런 과점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C가 A, B 의사 합치에 직접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139페이지. 자, 130페이지 19조 5항 나와요. 이게 추정 규정이죠, 추정 규정. 그래서 어디서부터 보냐면 쭉 보시면 됩니다.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끝에 여기에서 추정하는 것은 행위 부당성이 아니라 뭐예요? 행위에 이런 거래 행위를 하려는 시장에서의 행위 자체의 부당성이 아니라 뭐예요? 의사의 연락 내지 합의를 의미한다. 의사의 연락 내지 합의를 의미한다. 즉 부당성은 별개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틀려요? 자, 그래서 139페이지 판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 이른바 행위 외형상 일치. 그것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 이른바 경쟁 제한성. 좀 전에 말해서 추정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경쟁 제한성. 이 두 가지 간접 사례를 증명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를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추정케 할 정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뭐요? 추정하는 사실들을 입증한다면 입증이 된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의 정황 사실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A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제 사실은 스몰 a를 입증하면 대문자 A가 추정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스몰 a만 입증하면 되겠죠. 그럼 스몰 a를 입증하면서 A가 입증된 거예요. 따라서 별개의 정황 증거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140페이지. 자, 140페이지 첫 번째 판례는 아까 19조 5항에 했던 합의 추정이에요. 합의. 부당행위 추정이 아니라 합의 추정을 복면시키는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복면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면시킬 수 있는 사정 쭉 보시면 됩니다. 140페이지 3번 합의 입증. 자, 아까 뭐랬죠? 추정되는 사실의 전제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추정돼버리고 따라서 돼버리니까 입증 책임이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0페이지 3번의 합의 입증. 합의 추정이 적용되는 즉 합의 추정되는 사실의 전제 사실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아까 위처럼 경우에 합의 입증 책임은 추정이 돼서 입증이 됐으니까 합의 입증 책임은 어떻게 돼요?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자, 추정되면 어떻게 된다?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표현을 써요. 전환. 자, 추정은 전환이란 말과 연결이 많이 돼요. 추정, 전환. 추정은 뭐예요? 또 추정의 전제 사실과 추정된 사실이 있죠. 아까 대문자 A와 스몰 a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그 옆에
행위의 일치를 보인 사업자가 합의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된다 됐고, 합의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은 반증 이런 표현인데 이거 좀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정당화 사유 또는 추정 번복의 사유라는 간접 증거의 제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법을 하실 때도 이거 사실 법대 졸업생들도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이해해 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스몰 a와 대문자 a를 했어요. 자, a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자, a라는 사실이 구성 요건이고, 법률의 구성 요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a라는 사실 자체를 바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추정할 수 있는 스몰 a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스몰 a를 입증하게 되면 뭐가 추정돼요? 추정되는 사실이 뭐예요? b죠. 이해 가죠? 그래서 원래는 입증의 영역은 이 부분인데 자, 원래 반증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의 반대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문자 B여야 돼요. 자, 대문자 B를 입증하게 되면 A가 번복이 돼요. 이해가죠? 근데 대문자 B를 입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문자 B를 이룰 수 있는 소문자 B가 있겠죠. 자, 이 사실을 입증함으로 해서 결국은 A 자체를 추정을 공멸시키려고 해요. 자, 요 사유가 뭐다? A, 스몰 a에 반대다는 사실 뭐예요? 스몰 a는 뭐였어요? 아까 뭐 하는 사실, 그 사실의 반대 사실. 요게 여기서는 붙여져 버려요. 정당화 사유 또는 추정 번복의 사유. 이건 간접 증거. 직접 증거는 뭐예요? 요거. B는 뭐? A 라인이 아니죠. B죠. 그러니까 간접 증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민사 소송을 배우시게 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추정에 대해서 전제 사실에 반대 사실이 입증하는 거는 반증이에요. A에 대해서는 어쨌든 스몰 B건 대문자 B건 반대 증명이잖아요. 반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문자 B는 A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대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반대 증거라고 그러고 스몰 B를 뭐라 그래요? 전제 사실의 반대 사실이기 때문에 입증하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접적이죠. 이 라인이 직접적이고 이 라인이 간접적이죠. 그래서 간접 반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접 반증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라인이 어디인지, 라인이 윗라인인지 아랫라인인지, 또 행으로 따지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입증하려는 라인인지 반대 사실 쪽의 라인인지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자, 반대쪽이죠. 반대쪽이고 간접적이죠. 그래서 간접 반증이라고 해요. 자, 민사소송 하시는 분들 간접 반증 들어보실 거예요, 나중에. 왜 이런 메커니즘을 가냐? 우리가 입증을 하려는 사실 자체를 바로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이루는 전제 사실들, 이런 전제 사실에 반대 사실 또는 그 전제 사실들을 자꾸 다투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쉬우니까, 좀 더 구체적이니까. 이해가시죠? 자, 141페이지 부당한 공동의 유형 유형 다시 여기 아래로 내려올까요? 유형 어디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8가지. 기타가 8이니까 구체적으로는 7가지죠. 전체적으로 8가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매매를
상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매매면 매수인은 뭐예요? 가격을 치러야 되겠죠. 이 가격에 대해서 이쪽 공급자들 또는 제조자들 이들이 공동으로 이 가격에 대해서 협정을 맺는 거예요. 자, 가격 협정 쭉 보시면 됩니다. 가격 협정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래 조건의 일부인데 왜 굳이 별개로 거래 조건과는 구별을 두었냐? 자, 첫 번째 줄에 있네요. 가격 협정은 거래 조건의 중요 요소인 가격을 직접이에요.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경쟁 제한적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된다. 됐죠? 자, 그래서 142페이지. 자, 142페이지. 자, 아까 뭐랬어? 가장, 엄격히, 그리고 직접,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판례에서 어떻게 했냐? 142페이지. 첫 번째 판례 끝에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 이해하시죠? 왜? 가장 중하고 직접적이고 엄격히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판례. 자, 이번에는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그 물건을 판매하면서 가격에 대해서 협정을 맺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어떻게? 자, 두 번째 판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사업자들이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들에게 받는 판매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합치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타당하다. 이해 가시죠? 자기들이 직접 제조라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유통업자, 자기 자신들에게 물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조달하는 유통업자들에게 소비자 가격들을 어느 정도 유지 경영 조절할 수 있는 협정을 맺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도 간접적으로 가격 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판례는 규율한다는 것입니다. 자, 142페이지 두 번째 거래조건 협정. 여기 거래조건 협정 있네요. 그죠? 거래조건 협정. 여기 있어요, 여기. 거래조건 협정.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량 제한 협정. 여기 물건 있죠. 근데 이 물건에 규격과 량이 있는데 양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43페이지 거래량 제한 협정 중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다만 가격 협정에 비해 참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쉽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기 때문에 성립과 유지가 어렵다. 왜? 같은 가격이면 많이 팔고 싶잖아요. 근데 서로 합의 본 것 같아도 공급이 많이 되면 이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의가 성립과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144페이지 시장 분할 협정 어딨죠? 여기 있네요. 이런 개개의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대방 또는 지역적 시장을 분할한다는 거예요. 자, 시장 분할 협정. 자, 시장 분할 협정에는 자, 두 번째 줄 거래 지역 및 거래 상대방, 지역 상대방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OECD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OECD도 각 회원국에 대해 시장 분할 카르텔의 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입찰 단합과 함께 이른바 경성 카르텔이 뭐예요? 연성 경성인데 연성은 유연하다는 거고 경성은 딱딱하다는 거죠. 경성은 그만큼 카르텔, 묶은 게 합치,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여 위법, 강하게 묶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강하게 규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 위법으로 보는 거죠. 이어져요. 판례 145페이지 보면 되고, 자, 5번 설비 제한 협정. 설비 제한 협정 어딨죠? 자, 이런 물건들을 생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전제로서 설비들이 필요하죠.
설비 제한 협정 보시면 되고, 설비 제한 첫 번째 줄 볼게요. 설비 제한 협정은 공급 제한 협정과는 달리 생산량, 판매량. 자, 아까 량이 있었죠, 한 번에. 근데 그 량 자체, 생산량, 판매량 자체에 직접 제한하는 것이나 간접적으로 생산량에 대해 영향을 미치니까 생산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높아지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이게 경제, 수요와 공급 법칙만 잘 생각해도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 상품의 종류 규격 제한 협정. 자, 상품 여기 있네요. 아까는 생산의 양의 전제가 된 설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상품 자체의 규격, 양이 아니라 규격이에요. 상품의 종류 규격 제한 협정. 예,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자, 회사 등의 설립. 자, 회사 등의 설립 어떻게 돼요? 병이나 가리. 아까 의사의 합치로 묶여졌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묶여지는 거. 그래서 회사 등의 설립.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자, 148번. 입찰담합. 입찰담합. 우리 아까 7번까지는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었죠. 내용이. 8번도 구체적으로 열거기라는데 기타라는 표현을 통해서 열린 개념을 쓰긴 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입찰담합이에요. 입찰담합. 입찰담합이 뭐예요? 입찰.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걸어야 돼요. 뭐 조건을. 그 조건에 합치되는 내용을 걸었을 때 입찰. 그 조건에 합치되는 내용으로 응모하는 거. 그걸 입찰이라고 해요. 응모. 근데 응모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입찰을 실시하는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그 규모의 경쟁을 통해서 제일 우량의 선택을 하기 위함인데, 입찰하는 놈들이 서로 짰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입찰을 실시하는 자의 의사가 충족이 되지 않겠죠. 의도가 반감되겠죠. 예, 그래서 문제하는 겁니다. 147페이지 읽으시면 되고, 148페이지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예, 읽으시면 되고요. 자, 149페이지 공동행위 인가. 자, 공동행위를 하다 보니까, 공동행위를 하다 보면 공동행위에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긍정적 측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미리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인가. 그리고 이렇게 둘이 합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어떤 시장에서 의사합치로서 진입을 했지만 막상 시장에서 그런 합치를 통해서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하다 보면 경쟁 제한 행위를 왜 해요? 자기 이익을 배가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러다면 이익이 배가 되거나 아니면 의사합치와 달리 그런 효과를 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효과가 자기가 기대한 이상 또는 기대치 않은 이하의 효과가 일어났을 때 서로 그 의사의 합치가 깨질 수 있어요. 따라서 나중에 신고 또는 자수일종인 자진 신고자에 대한 특징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149페이지 공동행위 인가 봅시다. 인가 신청 쭉 보시면 당연한 내용이에요. 이 참가 회사들 자체의 내용들을 인가 받으라는 거예요. 참가 회사들의 내용이나 합작 수에 대해서 150페이지. 자, 인가 요건이 결국은 뭐예요? 아까 긍정, 부정적 효력이 있다는데 인가를 왜 줘요? 인정한다는 거지, 인가는. 결국 공정인가 인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 효과가 뭐예요? 자, 150페이지 보니까 1번 산업 합리화 긍정적 효과, 2번 연구 개발, 3번 불안 극복, 4번 산업 구조의 조정, 5번 거래 조건의 합리화,
6번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다 긍정적 요소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가의 요건이고 인가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 인가의 한계. 인가의 한계는 시장에서의 가적인 효과와 부적인 효과, 그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부정적 효과가 크다 그러면 당연히 인정을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인가의 한계 쭉 보시면 되고요. 자, 150페이지 공공부문 입찰 단합 방지 조치. 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특정한 시장. 아까 시장의 시장. 항상 시장을 줬는데 그 시장 중에 어떤 시장이래요? 공공부문. 자, 그 다음 153페이지 부당한 공동행위 효력. 부당한 공동행위. 자, 부당한 의사합치에서 공동행위를 했대요. 또는 하려고 의사합치를 했대요. 자, 하려고 학원, 하고 있건 하려고 학원. 자, 그 다음 어땠는데요? 153페이지 6번 부당한 공동행위 효력. 어쨌든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 간에 있어서 이를 무효로 한다. 19조 4항이에요. 무효로 안 돼요. 그럼 무효 효과 쭉 보면 돼요.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의무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줄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의무가 없으니까 강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의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네 번째 줄. 그러나 A, B 의사의 합치의 상대방은 당사자는 누구예요? A, B죠. 제3자 C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효력을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 의사합치의 효력의 부정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해 가시죠? 자, 154회 시정조치. 판례 보면 이런 조치도 할 수 있대. 시정조치는 열린 개념이에요. 시정이 뭐예요? 시정. 어떤 시장에서의 시장 주체의 반경제적 행위를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열린 개념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이를 규율하는 공정이라든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조치도 할 수 있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보교환을 통해서 의사합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시정 조치를 낼 수 있대요? 자, 대법원 판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 사업자들에 대해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시정조치는 이런 경쟁 제한적 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래야지, 정보교환 자체만으로, 아까도 그것도 간접적 사실을 했죠. 언제 그 자체가 직접적 사실이 아니냐? 정보교환 금지 명령은 21조에 의한 시정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해당되고, 근데 해당된대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 사례가 꺽쇠 2번이에요.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수시로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에 대해 정보를 교환. 의사의 합치를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열거된 8가지 행위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를 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의견 교환만 한 거예요. 교환한 행위는 독점규정 공정거래와 19조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목적. 그 자체가 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체는 아니지만 그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공정위원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에 대한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한 것은 아까 정보교환을 통해서 의사의 합치가 추정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추정시킬 수 있는 정보교환 행위 자체도 직접적인 의사의 합치는 아니지만 그 자체도 의사의 합치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전제되는 행위인 정보 교환 행위 자체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8번 과징금. 자, 9번 벌칙. 자, 156페이지. 자진신고에 대한 면책제도. 자, 여기서 또 꽃이에요. 자, 의사합치. 뭔가 나쁜 일을 할 때 나 혼자만 하면 괜찮은데 누구와 공동으로 한다.